자, 윤석열의 이제 그 무능, 뭐 무지, 무당 이런 걸로 한번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윤석열이 그 충청도 쪽에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 따라하잖아요. 심지어 반상이라는 용어도 같이 써요. 아유, 장의력 없이. 아, 진짜 뭐 국민 반상회 이런 반상의 차이인데 어쨌건 반상이라는 말도 같이 써.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인 제도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철폐하겠다. 일단 이 워딩에 대한 내 답변.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 최저시급 없애. 그리고 주 52시간제 없애. 그거 국회가 통과시켜줍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이 윤석열이 말하는 그 워딩 있잖아요. 최저시급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지만 최저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시급 문제가 많다. 52시간제 철폐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그 문장 속에 오류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이게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문제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한다. 이 이유가 이 최저시급과 52시간제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이야기대로 최저시급을 낮추고 52시간제를 한 80시간으로 늘리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을 앞뒤 안 맞는 비문이네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임금 문제보다는 노동시간 문제가 더 크거든요.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맺었던 그 계약 시간보다 비공식적인 근로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어기면서 일 시키는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중소기업에 그래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대로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지킨다면 약간의 급여가 낮더라도 요즘 청년들은 그 시간을 지키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동안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내 삶을 찾을 수 있다면 약간 급여가 낮더라도 나는 내 생활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 하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낮추면 그러면 더 이상 더 중소기업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스타트업 청년들 만나고 주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그게 지금 꽂혀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떨어지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최저시급과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서 비현실적 제도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말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좀 더 다른 비유를 들면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먹는 무상급식 없애겠다랑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막상 대통령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대적 대세가 돼서 지금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돼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살고 있는데 최저시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최저시급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돈을 갖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건데 자영업자들이나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더 낮추면 좋아할 것 같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랑 좀 같은 맥락이에요. 최저시급을 조금 올려줌으로써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최저시급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 근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거는요. 120시간 일해야 된다랑 완전 같은 맥락이죠. 지금 52시간에서 120시간이면 진짜 한 70시간 늘리겠다는 건데 세계적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인데 2020년 기준으로는요. OECD 평균 회원국의 1년 동안 1687시간이라고요. 한국은 1908시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나아지긴 했어요. 지금 2019년 단위로 보면 2020년에는 1908시간이고 지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멕시코가 많긴 한데 한국이 OECD 주요 회원국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얘는 뭘 잘 몰라. 사람들 심리가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게 그 최저임금하고 52시간제 폐지 언급한 찾으러 간 그 회사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 회사들은 주 거래처가 기업입니다. 이렇게 일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거기에다가 2차 전지라면 노동력보다는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그 최저임금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그 대기업.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중소기업 정책 발표하는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생존하려면 거래 제도가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발주처 내부에서 그러니까 원가 인하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구를 할 때 실무자들이 너무나 쉽게 거래처에다가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그러면 그 갑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원가를 절감하는데 원가 절감의 모든 그 에너지는 중소기업한테 다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만 없어져도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회사가 최저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있지. 저번에 한번 그 여론조사도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이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걸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해. 네,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 어떤 그 샘플을 갖고.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산업구조 개편도 있고 실제로 왜 물건을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산다거나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료만 너무 올렸어. 실제로 그 알바생들한테 뭐 다 알바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알바생들한테 최저시급 몇백 원 오른 것 같고 더 준다고 거기가 망할 정도면요. 그건 그 구조를 잘못 바꿔내는 데 있어서 최저시급 탓을 하면 안 되지.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시급이 8,72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저시급이 이제 최저임금일 텐데 이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 32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만약에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어서 정말로 검사로서 그냥 권력을 누리거나 지위를 남용한 것 이외에 정책적이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일단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드리고 싶고.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게요.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법시험 구수한 거하고 검사 생활한 거 빼고는 경제 활동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해본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도 받지 못했던 그 기득권 아버지가 구술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스펙도 없고 그냥 보통의 어떤 청년들이나 또는 그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건 뭐냐면 균형을 가져야지. 왜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제로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 사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돈으로만 따지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는지, 근데 이런 자가 이런 말을 꺼지끼무시 한다는 것 자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최소한 균형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서 그냥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어떻게 냅니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면요. 윤석열의 사고방식은 80년대까지 사고방식이고 나도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 왜 일만 하고 사니? 하루에 15시간까지 일해요.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단 5분도 안 쉽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대화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밥 먹는 시간 한 20-30분이 거의 대화 시간의 전부에 가까워요. 내 스스로 나한테 항상 물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있잖아.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기쁘게 해. 근데 일을 시킴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좀 편하게 일해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야.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 철야, 야근하는 이유가 노동시간이 많은 이유가 돈 더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예전처럼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뭔가 업무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돈이 그 말의 의미 중에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본봉이 적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걸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최근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연구 결과 최저임금과 고용률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노벨상까지 딱 탔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정확히 그것과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을 예. 해제하겠다. 자, 윤석열 충청도 가서 남긴 이야기, 이거 일제. 이제는 남긴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일단 윤석열이 청년들하고의 무슨 행사하는 막 1시간 반씩 지각하는데 삼겹살 먹는 건 지각을 안 해도 돼? 칼같이 지켜야죠. 삼겹살은 맛있잖아요. 삼겹살 맛있게 먹는 법. 누군가 싸줄 때. 아, 나 저거 혐오짤인데 저거. 아, 이게 저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제 각자 먹는 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모여서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저 사진을 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주머니가 윤석열의 혀를 뽑고 있다. 근데 이름도 비슷해. 삼겹살 방담회는 뭐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방담회가 뭐야? 저도 처음 봐요. 방담회? 방어회도 아니고. 아니 저를 이렇게 먹는 사진만 보면 꼭 이렇게 술이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 소주 잔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회의 먹을 삼겹살에 때는. 술 안 먹으면 그것은 이상하지. 아니 근데 항상 먹는 다만 장면이 대선 후보는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네, 항상 먹는 장면이 있으면 술잔이 있어. 근데 먹은 장면으로 보면 안 먹었다 그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메타버스를 타고 가면서 술 먹는 장면 한 장면은 있었습니까? 없었죠. 대선 후보 저러면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목포 가서 민호회는 사실상 공짜로 드시고 저기 충청도 내려가서는 삼겹살 드시고 맛있는 건 좋아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황교익 씨 역할을 하는 게 맞지. 맛 칼럼니스트 하는 게 맞지. 왜 대선에 나오냐 말이야. 아니 이번에 삼겹살 드시고 영수증은 잘 챙기셨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될것 싶네요. 같아요. 네. 난 안 됐다고 봐. 아무튼 윤석열이 그 행사를 갔는데 와 씨발 진짜 욕 나오는 언론. 정권 교체 아니 그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일부 지지자 이야기했지만 전두환 잘했다는 말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버젓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을 따라간 그 기자들 있죠. 기자들이 현장에서 뭐 서문시장 그 방문했을 때 뭐 인파가 몰려왔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뭐 많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가로 열고 나이를 쓰더라고요. 다 69, 75, 73, 72 이런 사람들한테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니까 뭐 전두환 뭐 칭찬한 것도 잘한 일이다. 나는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아서 울었다. 가로 열고 76세. 그러니까 그 서문시장 갔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처지가 딱 단쪽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도 별로 없고. 서문시장은 대구에도 있고 네. 여기 충주에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재명 후보가 충청도 그 방문했을 때 정말 인산인해라는 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물샐 틈 없이 사람이 막 꽉 들어차가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너무 차분하게 보이는. 윤석열은 정말 네. 사람이 없었어요. 네. 시제집 말고 없었고 그 시장이 요즘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딱 네, 서면은. 네. 근데 뒤에가 너무 텅텅 비어 있는 거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 온 사람들도 다 68, 72, 그것도 70. 그러니까 아니 뭐 연령을 얘기할 필요는 동원되겠죠. 없는데 저는 이걸 보도하는 언론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진도가 빨리 못 나가는 이유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전두환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그때는 경제가 살았어. 전두환은 재평가받아야 돼. 불량배들 데려가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잖아. 삼천 교육대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진화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해? 전두환식으로 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식으로 했다면
제일 난리쳤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엄연히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는 사회적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시민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동아시아 쪽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이 그 공산당 중심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결하는 그 충돌 지점에 동아시아가 있어서 이 공산화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유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동아시아 쪽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유독 성장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성장률이 낮은 편이었냐? 중간에서 해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인간들이 중간에 하도 슈킹을 해먹으니까 미국이 쏟아붓는 돈만큼 성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받은 뇌물이 4천억입니다. 기업들한테. 전두환한테 뇌물을 줘야 되니까 그 뇌물이 나중에 추징금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여기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엿같다고 느끼는 게 한번 보세요. 전두환은 정치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일반 시민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논리가 이런 식인 거야. 윤석열 후보가 솔직히 언변은 좀 안 돼도 거짓됨 없이 진실돼 보이고 순박해 보인다. 얼굴에서 믿음이 가서 좋아한다. 네?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게만 보이고 나쁘게 보는. 이재명 어떻게 평가했냐. 이재명은 말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다. 끝. 그런데 지금 걸려있는 게 몇 개냐. 그때마다 머리로 변명하는 것 같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똑똑해 보이지만 호감이 가지 않고 그 변명으로 보이고 윤석열은 말은 좀 잘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믿음직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윤석열과 이재명을 바라보는 저쪽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언론이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쿠데타 빼고 5.18 빼고 전두환에 잘했다 이런 말을 하면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언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냥 인용해서 기사화로 풀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뺏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미친 거지. 이재명 그냥 범죄자일 거야. 똑똑해 보이지만 손이 안 가고 윤석열은 무능해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놈들이 또 전두환은 정치 잘했다 그래. 나 이 노인한테 한마디만 할게. 당신의 자식이 5.18 같은 걸로 사망했다면 이런 개소리 하시겠냐 씨발놈아? 나 이게 광주 출신으로서 진짜 화가 나요. 이런 놈들이 지역감정 투표해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이렇게 옥죄해 왔던 거야. 네. 이런 놈들이 국회에서 5.18은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동조하고 끊임없이 저당을 찍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 현실이 난 진짜 화가 납니다. 이 얘기가 똑같이 언론에도 이게 언론들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자기네들 생각을 이 기사화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똑같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진짜 화가 나네 정말. 그런 게 능력도 안 되는 무식한 놈이 가가지고 뭐 최저 시급은 없애야 되고 주 52시간제도 철폐해야 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저 대선 후보 자질 논란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무슨 일베 같은 노인네 하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써주는 게 언론입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52시간 관련해서도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거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노인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서 병원비가 줄어들면 제일 좋아라고 하면서 끝까지 편을 안 줘.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려고 하면 국가 재정 걱정하고 자빠졌고 네. 종부세 걱정하고 자빠졌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계속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돼요. 아, 나 진짜 다른 걸 떠나 전두환을 찬양하면 안 되는데 그 사단이라고도 윤석열 오니까 윤석열이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게 이게 언론이냐고요. 일베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사들이 안 써주거든요.
자기 언론사의 생각을 그냥 다른 사람이 빌려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뭐. 에이 그만합시다. 또 너무 흥분했네 또 사람들이 또 댓글창에 또 우와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씨. 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사이에 48.9만 명이 됐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이제 1000명 더, 10,000명 더 하면 50만 클럽 되는 거예요. 대장동엔 50만 클럽. 대장동엔 50억 클럽, 대방동엔 50만 클럽. 가끔씩 헷갈립니다. 자, 방송 끝내고요. 새날은 오늘 밤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고요.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